오늘은 드디어 길고도 길었던 카이세도 영입에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. 첼시는 무려 1억 1,500만 파운드를 사용했는데요. 이건 PL 레코드를 첼시가 한 번 더 갱신한 겁니다. 물론 첼시는 당초 사려 했던 8,500만 파운드보다 훨씬 비싸게 주고 샀는데요. 이게 왜 이렇게 된 것인지, 첼시는 이 영입에 왜 이렇게 사활을 걸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시죠. 일단 이 딜은 패착이란 얘기부터 하겠습니다. 단독 레이스는 단독 레이스인데 너무 끌었습니다. 6월달하고 5월달쯤에는 맨유, 아스날, 리버풀 등 가볍게 카이세도와 링크는 있었지만 이 딜은 대부분 첼시가 주도를 했거든요. 로마노, 온스테인, 맨노 등 공신력 높은 기자들도 콜이라고 엮어서 브라이튼과 첼시를 언급한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. 그런데 이게 3개월 걸렸다는 게 문제입니다. 물론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. 콜일은 첼시가 6년 계약을 할 정도로 중요한 선수고 거기다 26번을 부여했거든요. 근데 그런 선수를 브라이튼은 콜일의 현금까지 줘야만이 카이세도를 넘기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첼시는 이걸 거부했고,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허비하게 됐습니다. 근데 그 사이에 리버풀은 파비뇨와 핸더슨을 사우디로 이적시키면서 상당히 많은 수의 자금을 확보했고, 라비아 딜이 고착화되면서 더 나은 조건의 카이세도를 검토한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사이에 첼시가 라비아 딜에 접근을 하니까 첼시가 제안한 9천만 파운드에 훨씬 상회하는 1억 1,100만 파운드의 세론 저항까지 넣어서 하이제킹을 시도한 것 같습니다. 대부분 이 정도 하이제킹이면 성공하거든요. 첼시가 부르라는 금액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고, 카이세도가 개인 합의를 해서 메디컬을 했다면 이미 리버풀 선수가 됐을 만큼 첼시는 3개월 동안 허비했고 하이제킹을 당할 정도로 패착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일단 카이세도가 첼시행을 원하면서 이 딜이 성사가 됐지만 일단 가격도 깎지 못했고, 오히려 처음에 브라이튼이 불렀던 1억 파운드보다 많이 주게 생겼고, 그래서 리버풀이 하이제킹을 시도하니까 좀 더 속도를 내고 부랴부랴 끝낸 감이 있어서요. 아무래도 이 딜은 성공한 딜이라고 보긴 좀 어렵습니다. 그럼 카이세도는 왜 리버풀로 가지 않았나, 여러가지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는 카이세도는 첼시 프로젝트에 매우 만족하고 있었고 3개월 동안 이 딜이 지연되는 거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고, 브라이튼과 리버풀이 합의는 했지만 첼시 역시 이 금액을 충족할 수 있으니까 그 연락을 받고 리버풀을 거절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것과 사뭇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기자들도 많습니다. 유력 기자인 온스데인과 로마노는 리버풀과 카이세도 개인 합의는 어렵지 않다고도 보도했습니다. 즉 리버풀을 거절했다기보다는 첼시로 갈 마음이 컸다고 볼 수 있는데요. 이런 기사를 쓴 기자가 있습니다. 데이브 오쿱 기자는 리버풀을 거절한 게 아니라 첼시를 기다리고 있었고 첼시가 비드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첼시행을 했다라는 겁니다. 물론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리버풀 입장에선 다소 기분 나쁜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. 리버풀 비드가 먼저였는데 리버풀을 기다리게 하고 첼시 비드가 들어오니까 글로 넘어간 셈이 되는데요. 이건 또 클럽의 얘기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.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진 않지만 모든 것이 바뀌었다. 내가 잘못된 걸 깨달았냐고. 물론 그렇다. 즉 카이세도 질문에 어느 정도 이적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냈다고 볼 수 있는데, 이 이야기는 리버풀과 브라이튼 구단 합의는 분명히 있었고 카이세도 쪽과 또 개인 합의 얘기가 좀 되고 있었는데, 카이세도가 첼시 비드를 기다렸고 첼시가 비드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첼시행이 됐다,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. 카이세도 말고 대안이 없다는 건 만천하에 공개가 됐고 언론에 공개된 자원들도 카이세도보다 좋은 자원은 없습니다. PL 적응도 끝난 카이세도고 여러가지 롤을 수행하면서 잘하기도 하는 게 카이세도기 때문에 놓치기 아까웠을 겁니다. 이제 카이세도가 들어오면 은쿤쿠가 복귀할 때까지는 4-3-3과 4-2-3-1을 병행할 것 같습니다. 특히 브라이튼에 그로스와 카이세도가 유기적으로 돌았던 것처럼 제임스와의 스위칭과 엔조와의 호흡도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. 결국 제임스가 공격적으로 직선적으로 전진한다면 오른쪽 뒷공간을 커버해주는 게 필수인데 카이세도는 그것도 잘하고요. 제임스가 중원으로 들어오는 인버티드 상황에서는 치렐과 코릴 디사시가 뒤를 막고 엔조와 갤러거를 좀 더 올려쓰고 무드릭 올릿의 잭슨으로 공격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. 이런 방식도 가능하지만 왼쪽을 이용할 거라면 수비력이 좋은 구스토 같은 선수가 나와서 치렐이 이제 제임스 자리까지 올라가면 또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. 거기에 만약에 라비아까지 온다면 라비아, 카이세도, 엔조 같은 3미들도 구축이 가능하긴 합니다. 그러나 라비아는 아직까지 카이세도보다는 유력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리버풀 얘기도 여전히 존재하고 라비아 역시도 리버풀행에 조금 더 무게추를 두는 것 같아서요. 아직 라비아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이렇게 카이세도 이적설과 이적 과정, 그리고 또 이제 카이세도를 어떻게 이용할지 간략하게 한번 봤는데요. 저 역시 카이세도 이적은 정말 좋습니다. 제 나름대로 생각해보면 한 7천만 파운드 정도가 딱 적당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주고 데리고 오지만, 일단 엔조처럼 카이세도가 왔다면 일단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첼시 중원을 잘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. 최근에 맨시티의 로드리나 라이스나 카세미로 이런 자원들 보면 6번 롤이나 6번 롤 자리를 수행하는 자원이 잘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거든요. 카이세도가 잘 적응해서 첼시도 미드필더로 걱정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왔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즐겁거나 유익하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당신의
구독을 기다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